안녕하세요. ETS 토익 테스트 공식 문제집 RC 해설 강의를 맡은 종로 YB Me4U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저희가 5강에 걸쳐 RC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회마다 100문제를 미리 풀고 그 다음에 저랑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집을 앞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문제집이 왜 좋냐면 이 마크 보이시죠? 저희 토익 출제기관 ETS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문제집들과 좀 다릅니다. 그냥 일반 연구진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정기시험과 100% 동일한 그 연구진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고요.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는 시험장에 가서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토익은 매번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이 ETS에서 이제는 만든 문제집이 굉장히 여러분들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집 앞으로 5강 동안 저랑 열심히 공부하시기로 약속하고요. 자, 저희가 앞으로 100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진행을 할 수는 사실 없어서 파트별로 제가 중요한 문제를 뽑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트 5, 6, 7 모두 할 거긴 한데요. 그중에서 파트 5 10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문제는 102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5는 이렇게 공란을 메우는 문제인데요.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세 줄 되는 그 문장에서 핵심 단어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핵심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실까요? 앞에 submitted, 제출을 하다라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끝 어쩌고 쓰시면 되죠. 그럼 그날이 끝날 때까지는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까지에 해당하는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가 정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 전치사로 언제까지의 의미로 나와서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D를 쓰신 분도 많겠지만 어떤 걸 쓰신 분도 있냐면 within, A를 쓰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의 within이 이내란 뜻이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으로 괜찮습니다. 그날이 끝날 때 그 이내에는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 두 전치사를 먼저 확실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전치사를 제가 그냥 말하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my라는 라인은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 이렇게 마감 시점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놨죠? 그래서 그 점을 딱 찍어서 이것도 오늘이 끝날 때 이렇게 점 또는 3시 점, 금요일 점 이렇게 마감 기간 딱 점이랑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점까지는 뭔가 끝내는 느낌? 이럴 때 쓰는 게 by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답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근데 within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내라고 해서 뭐 3시 이내, 금요일 이내 될 것 같은데 막상 영어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Within 3 p.m., within Friday, within the end of the day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within은 이렇게 점 하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거랑 오냐면 마감 시점 이점에서 현재 점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 사이를 뺀 그 기간하고 쓰는 게 바로 within이에요. 요 기간하고요. 그래서 within은 외울 때 within 기간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within 3 p.m.은 안 되지만 만약에 마감 시간이 딱 3 p.m.이고 그 다음에 지금점이 1 p.m.이라고 하면 그 사이를 빼서 within 2 hours 이런 거는 됩니다. 그리고 within Friday는 안 되지만 이제는 금요일이 딱 마감 시점이고 현재가 수요일 딱 시점이면 그 사이를 빼서 within 2 days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끝이 여기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작까지 해서 그 사이 그 기간 하루라는 이 기간 명사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in은 이럴 때만 쓰는 아이지 이런 점하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그림으로 외워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점 하나랑 쓰는 게 by, 점에서 점 뺀 기간이랑 쓰는 게 within. 둘이 세 개를 해버리니까 잊지 말고 꼭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2번 문제는 푸셨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벌써 써버렸네요. 여기 B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갔지만 파트 5라는 게 지금은 여기 빈칸을 뚫어놨지만 나중에는 여기 빈칸을 뚫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왜 다짜고짜 B가 왔냐면요.
앞에 totals라서 R을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B를 썼냐면 앞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should가 생략된 걸 알아서 should be, 비동사를 써야 되는 이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정리 좀 하면서 가죠. 나중엔 여기 뚫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 B는 왜 온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동사 request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간 전치사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진도이긴 한데요. 저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또 이게 자주칠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동사들 중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요청하고 추천하고 제안하고 주장하는 이런 동사들 있죠. 그 다음에 대절이 왔을 때는요. 내용 자체가 that 이하의 내용을 해야만 한다고 요청이나 추천을 하는 거라 해야만 하는 느낌, 바로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should가. 그래서 뒷자리는요. 항상 동사원형을 써야 되고 그 동사원형 자리에는 am, are, is, was, were의 동사원형인 be, be가 그렇게 답으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단어들 request, that, should 동사원형 확실히 구조를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잊지 말고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102번 문제뿐만 아니라 문장을 이루는 구조에서 앞으로 출제될 문제까지 제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4번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104번 문제는 보기를 보아하니 비슷한 인칭대명사 문제가 되겠네요. 인칭대명사 문제는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칸 앞뒤만 빠르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빈칸 앞에 전치사 나오고 뒤에 노력이라는 effort, 명사 나온 거 보이시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명사 나왔을 때는 1조 만에 누구 쓰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명, 소유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명사라고 쓰셔야 돼서 여기도 소명, 소명 당연히 소유격 자리예요. 자, 그럼 보기 중에 소유격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A번에 hurt인가? 아니야, D번에 hurts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절대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당연히 1초 만에 A번에 hurt을 쓰셔야죠. hurt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그녀의 노력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D번은 비슷하게 생기긴 하지만 전혀 뜻이 다른 소유대명사 그녀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녀의 것 노력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인칭대명사 중에는 소유격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소유격 쓸 때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RS들 안 됩니다. 오답 함정이고 RS에서 S 뺀 R로 끝나는 our, your, her, their R로 끝나는 게 소유격이다. R 소유격 외워주세요. 그리고 R로 끝나지 않은 소유격 중에는 his, is 또는 JYP's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도 따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it, 그것에는 잘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칭대명사 문법 문제도 저희가 끝내봤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엔 좀 문장이 아까워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들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는 Board of Directors 무슨 뜻이죠? 그죠. 보드가 뭐 탑승하다도 있지만 RC에서 나올 때는 이사회, 이사진들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Organize 무슨 뜻이에요? 그죠. 리스닝에서는 그게 막 정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는 리딩에서 나올 때는 조직하다. 특히 행사를 조직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희가 독해에 자주 나올 때는요. 행사가 나오면 그 행사 조직위원회를 또 organizer라고도 많이 외우니까 organize의 두 가지 뜻 알아놓으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 주주회의를 조직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어휘, 비즈니스 어휘를 많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1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4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 봤더니 또 ABCD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까 하고 빈칸 앞뒤를 봤는데 앞에 전치사 to가 나왔습니다. to는 to you, 너에게의 때처럼 지금도 처음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사람 명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 사람 명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 명사는 ER로 끝나죠. 그런데 ER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B번에 buyer, D번에 buyers. 그래서 첫 구매자에겐가 뭐를 쓰지? 고민이 되는데 이때 진짜 단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정답은 D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행하는 문제고요.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가산명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 명사는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는 게 가능하다. 가산명사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사람은 아무리 해석이 자연스러워도 그냥 buyer 이렇게 혼자 쓰면 틀려요. 여기 보이시죠? 이러면 오답이에요. 해석은 괜찮지만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한 명 이르면 앞에 a buyer 어가 꼭 붙어야 되고요. 어가 만약에 그러면 더라도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buyers 이렇게 s를 꼭 붙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는 해석보다는 항상 문법적인 것으로 오답 형태 쓰지 말고 어나 s 붙은 문법에 맞는 유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모양을. 그래서 단수, 복수 둘 중에 하나는 꼭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B번이 틀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어만 붙었어도 여기 어만 붙었어도 a first time buyer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도 없고 s도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아예 틀린 표현이고요. 그냥 뒤에 s가 붙어서 맞은 buyers 첫 구매자들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답으로 쓰기 전에는 어나 s가 있나 꼭 확인해 보자. 근데 이 문제는 쉬워요. 사실 가산명사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액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금액은 왠지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눈에 보이나 금액이? 근데 막연한 돈, money는 저희가 불가산명사라고 해서 안 쓰는데요. 정확하게 38,250원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들은 저희가 다 셉니다.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오답 형태입니다. 리펀드 저렇게 쓰면 안 돼요. 환불 금액은 눈에 보일 정도로 정확하기 때문에 어나 s를 꼭 붙여야 돼요. A refund, refund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액들도 어나 s를 붙어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들이니까 꼭 암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가산명사는 사람하고 금액이다. 확실히 이해하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1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5번 문제는 이제 보시면요. A, B, C, D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인데요. 근데 이 문제를 시험장 가서 첫 줄부터 세 줄까지 다 해석해보고 일일이 대입하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사 어휘 문제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 전략을 익히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빈칸 뒤에 어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저 어라는 애는 아까 단수할 때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로 한 주라고 썼거든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나왔으면 1초 만에 정답 당연히 C로 가셔야겠죠. 자, 이 문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거의라는 nearly라는 뜻이 있는데 숫자 앞에 많이 나와서 거의 한 주, 거의 한 주, nearly a week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숫자가 나왔을 때 정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숫자 부사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말할 때 회사에서는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거의 얼마, 대략 얼마, 얼마 이상, 최소 얼마는 이런 식으로 숫자와 관련된 부사를 써요. 그래서 한 번씩 읽으면서 알아놓으시고요. 자, nearly랑 almost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nearly, almost 숫자, 거의 얼마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략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about, approximately, roughly까지 해서 다 대략이란 뜻이니까 발음과 함께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외워야 되지만 다른 오답 보기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오답 보기들에서는요. A 먼저 뜻 좀 가보겠습니다. partially, 이건 부분적으로 란 뜻이고요. 그 다음 B번은 원래 토익에 답으로 자주 나오긴 하죠. 오늘은 아니었지만 원래 자주 출제되는 아이인데 발음 좀 여러분 연습해 볼게요. immediately 이렇게 무미 건조하게 읽지 마시고 immediately, immediately 즉시란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promptly가 있죠. 그 다음에 D번도요. D번도 thoroughly라고 해서 철저하게 일 같은 거 할 때 철저하게 좀 확인해라. 그럴 때 쓰는 많이 쓰이는 비즈니스 어휘니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16번 가볼 건데요. 116번 ABCD 보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쉬운 문법 문제 빈칸 앞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앞에는 뭐 인칭 대명사라면 소, 명이 오지만 이렇게 생겼을 때는 명사 꾸며주는 형명, 형용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수들을 꾸며주는 이제 형용사를 쓸 거예요. 그럼 누구를 쓰면 되죠, 여러분들? 당연히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붙은 1위는
동사는 아니죠. 저희가 과거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다. 과거분사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뭐가 된? 아니면 과거에 갖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experience를 쓰면요. experience들을 쓰면요. 경력을 갖춘 가수들. 그래서 사람을 자주 꾸며주는 과거분사 형용사고요. 제가 또 사람을 잘 꾸며주는 과거분사 형용사 3마리를 연달아 써드렸는데요. seasoned 사람, 또 season이 원래 계절이다 보니까 계절을 많이 지나서 경력이 많은, 그 다음에 qualified, 자질을 갖춘 이런 분사 형용사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사물을 꾸며주는 자세한, 여러분 자세한은 디테일 아니에요? 디테일은 주로 명사로 세부사항 또는 동사로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거고요. 자세한은 우리가 콩글리시는 디테일하게라고 쓰지만 디테일드, ed까지 꼭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proposed, 제안된, desired, 바라는 이런 ed 형용사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긴 좀 아까워요. 이런 걸 과거분사 형용사라고 하고 이 아이의 라이벌 현재분사 형용사도 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계속 지속되는 왠지 우리나라 말로는 되는 같은데 lasted라는 형용사는 없어요. 오히려 lasting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분실됐다 할 때도 missed 안 쓰고요. missing 오히려 ing를 쓰고요. demanded라는 형용사도 따로 없어요. 오히려 demanding이라고 해서 자꾸 요구에 대해서 맞춰주기 까다로운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isting 기존에, surrounding 주변에, leading 선두적인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현재 분사 형용사니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16번을 좀 마지막으로 단어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줄에 나왔던 hold 뜻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old는 listening에 나올 때는 she is holding a pen 이런 식으로 뭐를 잡고 있다로 많이 나오는데요. RC에서는 또 달라요. RC에서는 원래 개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서 뒤에 행사가 옵니다. 아까는 행사를 조직하다 했는데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다라고 해서 지금도 hold audition, 오디션을 개최하는 중이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나중에 수동태로 써서 행사를 먼저 쓰고 will be held. will be held를 쓰면 개최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 파티가 개최될 것입니다. YBM에서. 어떻게 쓰면 돼요? The party will be held at YB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 수도 있고요. 독해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그 뜻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홀드는 가끔 헬스장 같은 거 갔을 때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저 홀드 좀 걸어 놓을게요 막 이런 말 쓰는데 진행을 못하게 잡고 있어서 중단하다라는 뜻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거로 put on hold, 중단이나 보류되다, be held up, 지체되다 라는 수거들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6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118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8번은 ABCD 보기를 보니까 서로 다른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휘 문제 어떻게 풀까 봤더니 이것도 굳이 세 줄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왔으니까 빨리 볼게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만 보면 1초 만에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누구죠? 그렇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수고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a selection of 복수까지 나오면 그냥 선택이란 뜻보다는 뭔가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해서 엄선된 여러 가지 다양한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카펫과 rugs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요거랑 같이 쓸 수 있는 동의어가 a variety of 복수, a range of 복수, an array of 복수 다 다양한이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고요. a series of 일련의, 그다음에 a number of도 하나의 숫자 아닙니다. 그 많은 이란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고 of 복수까지 나오는 이 수거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어들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동사 자리에 boast라는 동사가 왔는데요. 저 동사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자랑하다, 뽐내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좀 볼게요. record는 기록, 그 다음에 solution은 해결책, 그다음 preference는 뭔가 사람 뽑을 때 우대해준다라는 뜻이거나 prefer, 선호하다라는 동사에서 와서 선호사항이 되는데
나중에 해외 나가면 음식 선호도 물어볼 때 많이 써요. 뭐 채식주의자냐? 아니면 특정 종교 때문에 이런 음식만 먹니? 이런 거 물어볼 때 쓰는 게 meal preference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그 뭔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124번 가보겠습니다. 124번 보기를 보아하니 비슷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세 줄을 막 되게 열심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이 found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 found가 딱 보이면 빈칸을 1초 만에 정답은 A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오형식에서 온 겁니다. 저희가 그 오형식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형식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토익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은요. 그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동사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외우기 앞자만 돼서 파 명형, 맥 명형, 킵 명형 아예 외우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뜻을 보자면요. 자, 먼저 이제 make 먼저 갈게요. 쉬운. make는 그냥 만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다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문도 it makes me happy. 그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럴 때 쓰이는 문구고요. 물론 make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가끔 오긴 하지만 동사 원형 뒤에는 또 목적어가 와야 되겠고 문법 문제에서는 그거보다 형용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make, 명형 외우시고 그 다음에 keep도요. 그냥 삼형식으로 keep ing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건 삼형식이고 오형식으로는 keep 명형까지 나와서 명사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keep it clean. 야, 깨끗이 좀 유지해.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 find는요. 삼형식으로 뭐를 찾다, 발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다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파명형 이 명사 대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이 회사에서 나온 지갑의 9가지 색깔 조합의 그 대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명형까지 써서 형용사인 정답은 A고요. 저 입으로 끝나는 형용사 attractive, 매력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명형 꼭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생각하다.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제가 이리도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attracted는 왜 못 쓰냐면 이렇게 막 지갑의 9가지 색깔 변형의 대부분 사물하고는 잘 쓸 수가 없고요. 사람만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끌렸을 때 I'm attracted to him. 그한테 매료된 것 같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사람 꾸며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25번 문제는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비즈니스 어휘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누가 나와 있냐면 프로젝트.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이 생기죠. 그 프로젝트에서도 final. 이런 단어 보이시면 나머지 단어들 볼 필요도 없어요. 정답은 누구죠? 당연히 C, phas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phase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자, 어떤 단어냐면요. 단계란 뜻이라서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죠.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때 1단계, 2단계, 3단계, final phase도 앞에 보면 complete, 끝낼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조금 phase가 어렵다 느끼면 stage로 바꾸시면 더 좋아요. 스테이지는 우리가 막 게임 같은 거 할 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러면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단어니까 함께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인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A, B, D도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degree는 정도란 뜻도 있지만 학위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원할 때 bachelor's degree라고 하면 그거는 학사학위, 대학교까지 나온 거. 그 다음에 master's degree라고 하면 대학원까지 나온 거. 이런 학위 드립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번의 basis는요. 혼자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전치사 on. on이 나오면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on a basis까지가 짝인데요. 어떤 뜻들이 있냐면 on a daily basis.
그냥 매일마다란 뜻이에요. 저희가 현장 수업 들으면 매일마다 단어 시험 보고 저희가 도장 막 찍어드리거든요, 직접. 그럴 때 쓰는 우린 단어 시험을 본다. on a daily basis. 그럴 때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해외여행 갔었을 때 뭐 콘서트를 딱 보려고 그랬더니 좌석이 따로 안 정해져 있고 그 표에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선착순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다 귓줄에 출제된 바 있으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impact는 어디에 미치는 영향, on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이때는 내 순서가 반대예요. impact on something. 이렇게 되니까 그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26번 가겠습니다. 126번. 자, 이 문제는요. 딱 보기를 봤더니 여러 가지 어휘 문제예요. 사실 A부터 D까지 다 부사라서 부사를 쓰는 문제인데 정말 1초 만에 정답은 앞에 있는 adults and children 보시고 뒤에 볼 필요도 없이 B를 쓰셨죠. 그래서 alike. 오늘은 이 덩어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A and B alike. A and B alike.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A와 B 똑같이 모두란 뜻이라서 A와 B 자리에 좀 양반대되는 개념이 오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올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른과 아이들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young and old alike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이 할 때도 men and women alike. 그 다음에 팬들과 비평가들한테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할 때도 fans and critics alik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관용 표현입니다. 잘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사 어휘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부사 어휘 문제는 좀 정해진 그 약간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B가 정답이게 됐는데 우리는 오답 보기들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다른 시선으로 볼게요. 여러분 뒤에 will이 나왔잖아요. will이 나온 순간 어차피 오답으로 정해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C가 답으로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단어 발음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recently 아니라 recently라고 발음하는 아이인데 이제 얘는 일단 will과는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걸 저희가 시제부사 문제라고 하는데 recently는 최근이란 뜻인데요. 미래 시제랑은 쓸 수 없고 항상 과거 시제랑 많이 써요. 그래서 뒤에 과거 시제 ed가 나왔을 때 주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recently 과거 확실히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뿐만 아니라 previously 과거, formerly 과거, once 과거 다 옛날에 이전에 있었던 일, 한때 있었던 일, 그때 쓰이는 부사들이라 과거 시제랑 나올 때만 답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거 시제 말고 현재 완료 시제랑 많이 쓰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중 유명한 게 얘입니다. lately, 늦게가 아니에요. 늦게는 late고 얘 역시 최근에란 뜻인데 lately는 현재 완료랑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lately 현재 완료 외우시고 recently는 과거랑도 나오고 현재 완료랑도 사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현재 시제랑 나오는 부사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아이들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장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 현재 시제가 근처에 있으면 현, 빈 이렇게 배우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현, 빈도부사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도부사는 현재 시제랑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현재 시제가 정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자,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쓰냐면 빈도 높게 일어나는 일이랑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랑 쓰죠. 그래서 저를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나요? 아니죠. 주변에 커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고 있죠. 촬영하느라.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되게 자주 마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지금은 안 하지만 빈도 높게 자주 한다. 얼마나 자주? frequently. 종종이란 뜻이라서 I frequently drink coffee.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내가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커피를 마셔. 그럼 I regularly drink coffee. 정기적으로 마신다. 이런 것들이 빈도부사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랑 잘 쓰는 아이는 쉬워요. coming soon 할 때 soon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S로 시작하는 shortly. shortly도 짧게가 아니라 shortly soon, 미래, 곧이란 뜻이라서 미래 시제랑 잘 쓰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답 보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문제 정답으로 출제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사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선을 한번 볼게요. 지금 빈칸 뒤에 will이 나오기도 했지만 뒤에 보면
enjoy. 사실 지금 동사도 뒤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쓸 수 없는 아이가 있는데 바로 D번. Mary는 절대 동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걸 형부 부사라고 제가 알려드린데 Mary가 매우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나 매우 공부를 했어. I very studied.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very는 원래 동사는 못 꾸며주고요. very expensive 이렇게 형용사나 I can speak in English very well. 부사 같은 것만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very도 그렇고 quite, 꽤라는 quite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very랑 quite, extremely 같은 것들은요. 동사 절대 못 꾸며주고 뒤에 형용사, 부사 나올 때만 된다. 그래서 형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읽어볼게요. 오늘은 답이 아니지만 앞으로 답으로도 잘 출제되고 오답으로도 출제되는데 발음이 re가 아니라 relatively라고 발음하고요. 역시 동사는 잘 안 꾸며주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거 비교적 비싼데 할 때 it is relatively expensive 이럴 때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creasingly도 주로 형용사를 써요. 점점 더 비싸다 할 때 increasingly expensiv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사 팁들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5에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보기도 좀 길고 문장도 길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1초짜리 문제입니다. 앞에 details. 제가 아까 말했었죠. 디테일은 형용사가 아니라 디테일드가 형용사고 디테일은 세부사항들이란 명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인데 뒤를 딱 보니까 워크샵이 나왔어요. 그럼 워크샵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겠죠? 그럼 이 중엔 관한, 대한 이런 걸 쓸 건데 원래 그때 많이 쓰는 단어가 details about이 있어요. 근데 about은 없고 about 대신에 쓸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A번의 pertaining to입니다. 초면의 신문도 있는데 토익에 자주 나와요. 독해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하게 생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 고득점 나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about을 관하어로 많이 쓰는데 about은 너무 쉬운 표현이고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다 뭐에 관한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g로 좀 다 끝났죠? 그래서 전치사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전치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우리가 after도 많이 답으로 나오는 아이잖아요. 뭐뭐 후에. 근데 그때 after 대신에 following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그럼 following the class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고려하여라고 해서 considering 명사, given 명사, 뭐 오늘 날씨를 고려하여 이런 거 쓸 때 둘 다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쓸 때 despite은 원래 알잖아요. 여기 in spite of도 동의어고 근데 걔네 둘의 동의어가 notwithstanding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notwithstanding 초면이었다면 좀 외울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어렵게 생긴 전치사까지도 모두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파트 5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앞으로 뒤에 강좌 보면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 완주하도록 할게요, 완강.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파트 6로 넘어갑니다. 파트 6는 파트 5랑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 저랑 했던 것처럼 빈칸 앞뒤만 너무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6부터 본격적으로 독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문 유형 먼저 볼게요. 자, invitation, 초대장이 있고요. 한 첫 번째 줄 정도는 읽는 게 좋아요. 이 초대장을 받는 여러분들은 초대가 됩니다. associate, 앞에 있는 무슨 그 회사의 third, 세 번째, 연례, 컴퍼니 피크닉, 회사 야유회가 있네요. 그래서 회사 야유회를 여는데 그때 직원들이나 직원들의 가족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충 파악을 하셨고요. 여기에 문제가 131번부터 134번까지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한 문제씩 쭉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31번인데요. 아까 미리 첫 줄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야유회에 초대가 되고요. 그럼 초대가 되려면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는 한 다음에 여긴 동사절입니다. 끝까지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쓸 거라서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이벤트인데 무슨 과거 시제를 쓰면 초대장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C랑 D 중에 하나인데 뒤에 to를 보자마자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수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게요. be scheduled to 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도 take place가 역시 개최되다, 일어나다란 뜻이라서 지금 6월 12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라는 be scheduled to 부정사, 수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be scheduled의 동의어를 제가 밑에 좀 써드렸는데 특히 S자로 시작하는 애 있죠? be set to, be supposed to. 이 아이들은 특히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31번은 풀어봤고 이번에는 132번 문제, 여기를 풀어볼 건데요. 주어 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요거는 파트 6는 이게 문장들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맨 앞에서 여러분들은 초대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초대장에서 또 누구한테 말하는 거겠어요? 앞에 초대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초대장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또 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뭔가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you랑 동일하게 쓸 수 있는 everyone, 모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고요. another은 또 다른 사람. 그리고 those는 원래 사람들이란 뜻이 있지만 단독적으로 나누고요. 뒤에 관계대명사 who랑 많이 나오기 때문에 those who까지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thers는 다른 사람들인데 어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그냥 여기서는 초대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번으로 좀 내려볼게요. 아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단 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contribute, 이 단어를 외워볼게요. contribute은 기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사 야유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부 좀 한번 해보래요. 그리고 파트 6에서는 계속 문장 내에서 paraphrasing이 이어지는데 여기 기부하다를 밑에 donation, 역시 기부하다로 바꿨습니다. 근데 뭐를 기부하냐면 우리 회사 야유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스포츠 액티비티, 이런 게임들을 할 건데 그때 쓰는 것들을 기부를 해달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던 스포츠 액티비티스는 여기 games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133번을 볼 텐데 그럼 이 133번에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긴데요. 그때 문장을 어떤 걸 쓸지는 앞, 뒤를 다 보셔야 돼요. 보기 전에 앞, 뒤를 볼게요. 여기 in addition to, 얘가 뭐에 추가하여, 그거 외로 라는 뜻인데 우리가 회사 야유회 가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여기 봤더니 delicious food, 음식도 먹을 거래요. 그럼 음식 얘기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133번에 무슨 내용을 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쓰나? 봤더니 아니에요. 그 밑에 dietary, 다이어트이 살 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식단, 그리고 dietary, 음식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음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음식 나오고 중간에도 역시 음식 얘기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망설임 없이 음식이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됩니다. 음식 어디 있어요? 정답은 B겠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건데 자, 그때 모든 음식들은 caterer, 이거는 출장 뷔페 음식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로부터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3번을 풀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34번을 풀 건데 앞에 벌써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네가 음식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다면 매니저에게 notify 해주세요 라고 주절이 써있고 뒤에 주어 동사와 함께 이어지니 여기는 접속사절 자리입니다. 근데 접속사절이 보기에 좀 있어요. 근데 저기 can에다 노란색 쳐드렸죠? can 보자마자 1초 만에 쓸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정답은 C입니다. 저희가 so that을 외울게요, 여러분들. so that이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요. 항상 뒤에 조동사 can이 많이 와요. 가끔 may도 오지만 can이 많이 와서 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도 그 너의 요구 조건을 우리가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문법 문제라서 저희가 앞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so that 절 뒤조, so that 다음엔 절이 오고 그 뒤에 조동사 can이나 may 같은 것들이 온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so that 절 뒤조 꼭 외워주세요. 되게 굉장히 많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트 6를 깔끔하게 끝내봤고요. 파트 7은 저희가 앞으로 매 강마다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간단하게 OT하고 지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7은 지문이 이렇게 단일 지문, 2중, 3중 지문으로 나눠지고요. 지문 유형에 따라 6가지, 질문 유형에 따라 6가지,
그리고 지문과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패러프레이징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볼 건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단일 지문에서 기타 형식 웹사이트에서 신토익에서 출제되기 시작한 문장 삽입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제가 뽑아온 문제는 155번에서 15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 문제는 일단 문제 유형 웹페이지 보시고요. 쭉 대충 한번 읽어보긴 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종류별로 오늘 처음 본 단어들이 나왔어요. 샌리모가 뭐지? 이러지 마시고 이게 단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샌리모의 ecological, 생태학이죠. 그다음에 conservancy, 보호, 생태학 보호 단체예요. 그리고 원래 회사 이름은 단체 이름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앞자만 따서 SREC, 여기 보이죠? SREC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웹페이지다 보니까 탭이 있는데 이게 생태학 뭔가 보존 단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 후원자로 함께하기, 기업 후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 탭입니다. 그럼 기업 후원 어떻게 바꿔서는지 볼게요. 기업은 기업인데 retail business, 좀 소매업체들. 그 list below라고 하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그 밑에 list below가 아래잖아요. 아래에 나와 있는 원래 그런 기업체들은요 후원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help 데는데 오늘 SREC라는 단체의 미션을 achieve,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 생태 보호 단체가 뭘 하겠어요? 그죠? Natural charm,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성취하게끔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나 살짝 봤더니 allocation, 여러분 할당하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체들이 벌은 돈의 5%를 이 단체에다가 기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지금은 business donor, 그래서 사업체 기부자구나 알아놓으시고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 1, 2, 3, 4 자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 중에 하나에 157번 문장을 삽입하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문을 다 읽기 전에는요. 질문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질문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55번은요. 자, 무엇을 아까 이 단체에 있었죠? 그 단체가 개인 서포트들에게 요청을 하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런 거에 유의해서 독해를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6번은 일단은 이 단체와 파트너를 맺은 사업체들이 뭔가 benefit, 혜택을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 문장 삽입 문제는 미리 문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미리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미리 문장을 읽어봤는데 앞에 should에다 표시하겠습니다. 저 때 나오는 should는 해야만 한다요? 아닙니다. 저건 가정법 미래에서 나오는데 원래 if가 있고 should가 있었는데 그게 생략이 되면서 자리가 바뀌어서 should로 시작하면 아주 만약에 라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만약에 네가 발견하게 된다면 정보가 missing, 정보가 분실된, 즉 정보가 누락된 걸 만약에 네가 발견된다면 우리한테 연락 줘 하고 끝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55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개개인 서포터에게 요청되는 말이었죠? 이거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쯤 나오는데 paraphrasing을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individual, 이게 개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everyone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였잖아요. 서포터라는 거는 이 단체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걸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요청한다고 ask를 썼죠? 그거를 encourage, 권고하다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럼 어떤 상을 권고하나 봤더니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까 말했던 이 후원자 있죠. 그 비즈니스 업체들, 저 위에 나왔던 아까 도와주기로 했었던 그런 후원자 업체 있잖아요. 그런 매장에 가서 그 다음에 고객으로서 뭔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커스터머로서. 그럼 뭐예요? 이런 매장 가서 고객들로 도와달라는 거는 가서 돈으로 좀 긁으라는 거죠. 왜냐면 그 돈이 나중에 5%가 이 단체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이 날짜에, 그 날짜는 위에 나왔던 Tuesday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정답은 C가 되면 되겠네요. 화요일에 이제는 그 가게들, 리테일 비즈니스를 스토어로 바꿨었죠? 가서 쇼핑을 하라는 말입니다. 고객님들로. 그래서 정답은 C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곧장 이어서 157번 문제를 먼저 풀게요. 중간에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쓰기가 조금 불편하고요. 바로
4번 자리에 딱 쓰면 좋은데 왜 그런지 볼게요. despite이 뭐뭐임에도 불구하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네들이 아까 그 기업 후원자들 있잖아요. 그 리스트, 목록을 지금 최근의 것과 accurate, 정확한 것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oversight, 이 단어 외우겠습니다. oversight은 멀리서 대충 봐서 실수, 간과한 뜻이래요. 간과해서 생긴 실수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이해해달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oversight을 바로 아까 missing으로 바꾼 거고 이 리스트를 information으로 바꾼 거겠죠.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실수를 만약에 네가 발견하게 된다면 연락주세요 라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혜택, 아까 benefit은 뭐냐고 물어봤죠? 그 단어는 opportunity, 기회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파트너를 맺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 community, 지역사회한테 그 단체들이, 회사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쓰는 그런 회사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회사 중에 자연보호의 환경에 힘쓰고 그러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publicity,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희 해설지에도 항상 paraphrasing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트 5, 6, 7을 풀어봤고요. 오늘 거 확실히 복습하시고 저희는 2강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였습니다.